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그 메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와 메뉴 이게 너무 부진하니까 못해도 좀 앵간히 못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선수들도 다르지 않나 봐요. 지난 주말에 뉴캐슬 경기 딱 끝난 다음에 스카이 스포츠가 맨유 골키퍼인 데이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맨유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스카이 스포츠 같은 데도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모르겠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못해도 정도껏 못해야지. 그것도 맨유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그냥 땅으로 꺼져버리니까 이게 뭐냐. 자기들 분석하려고 했겠죠. 근데 분석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선수에게 물어본 겁니다. 데이아한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맨유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데이아가 스카이 스포츠에 뭐라 그랬는지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전부 다요.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맨유로 건너온 이후에 맨유가 현재 지금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선수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니까 진짜 맨유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맨유를 거쳐간 전설들도 한마디씩 다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긱스 뭐 이 정도면은 한 뭐 9명 10명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니까 5, 6명은 바꾸자. 다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 형 빠지지 않죠. 네빌이 형. 그 게리 네빌도 야 이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선수의 퀄리티가 일단 너무 말도 안 된다. 결국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수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는 축구 못한다 이런 거죠. 프레드 보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선수 못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선수의 뎁스, 선수층이 너무 얇다. 그건 이제 뭐 아무래도 교체 선수 명단에 뭐 18, 19 이런 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뭐 그 밖에도 진짜 뭐 지금 입 있는 레전드들 한 마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맨유의 또 다른 레전드인 우리 해버지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뭐 왜 할 때 이 정도면 뭐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나요? 퍼거슨 감독의 시대와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박지성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해버지 그 홍보대사기도 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맨유 경기를 요새 좀 가슴 아파서 안 볼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만나면 진짜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선수들 그다음에 전설들 다 한마디씩 할 정도로 좀 너무 어려운 시즌이니까 얼마큼 어려운지 뭐 사실 데이터를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최근 30년 동안 최악의 출발인 건 아시죠? 이게 하나에 모두가 다 설명됩니다. 순위가 12위입니다. 어떻게 12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이게 30년 전에 13위 했는데 이거 깨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난리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막 분석해요. 연구 현지도 막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최근에 좀 나왔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동안 뭐 누가 못하네, 뎁스가 옅네, 뭐 감독이 좀 후지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맨유가 그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축구하는 거니 니네? 너희들이 보고 싶은 축구가 뭐야? 컨셉이 뭐야? 전술이 뭐야? 질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질서해? 컨셉이 없어. 무전술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경기야 뭐 한두 경기 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무질서, 컨셉이 없는 것, 철학이 안 보이는 것, 방향이 안 보이는 것, 이 맨유가 무질서한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 하나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혼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야 끔찍한 혼종이다 이런 거 그때 혼종 맞습니다.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맨유가. 뭐가 섞여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 일단 퍼거슨 감독이 2013년에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한 이후에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라이언 긱스대행, 그 다음에 루이 바날, 그 다음에 무리뉴, 그 다음에 숄샤르 감독 이렇게 쭉 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뭐 길게 팀을 이끈 감독이 없잖아요. 짧게 하고 다 막 쫓겨났는데 이 감독들이 자기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영입하거나 혹은 1군에 데뷔시켰던 선수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팀에. 퍼거슨의 선수도 있고요. 바날의 선수도 있고 모에스의 선수도 있고 네. 지금 무리뉴의 선수도 있고 숄샤르의 선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좀 잡탕 같은 느낌이죠. 하나의 팀인데 원팀이어야 되는데 그걸 뽑았거나 중용한 감독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웃긴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가볼까요? 지난 주말에 있는
뉴캐슬과의 경기 때 뛰었던 선발과 교체로 뛰었던 선수들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기준은 해당 시기에 이 선수를 영입을 했거나 1군에 데뷔시켰던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뉴캐슬 경기 때 선발로 나왔던 레시포드 최전방에 1군으로 데뷔했던 게 2015-16 시즌입니다. 누구? 바날이 데뷔시켰고요. 2선 쪽에 왼쪽 데니얼 제임스, 이번 시즌이니까 숄샤르죠. 세컨에 마타, 첼시에 뛰다가 2013년 14 시즌 겨울에 왔는데 누구죠?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 1년차 됩니다. 자, 오른쪽에 페레이라, 이번에 뭐 프레드 보고 야, 너 선수 깊은 이 그 한숨을 보여줬던 페레이라는 2014-15 시즌 때 바날 감독 시절 때 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 허리 쪽에 프레드. 제가 봐서 프레드는요 진짜로 맨유 근래 최악의 영입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제가 봐서 진짜 먹튀가 될 거예요. 누구 때죠? 무리뉴 감독 때 데려왔고요. 맥토미니 2016-17 시즌 때 무리뉴 감독 때 1군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퍼거슨 감독 시절의 선수도 있습니다. 왼쪽 누구냐? 애슐리 형. 아스톤 빌라에 뛰다가 2011-12 시즌 때 왔는데 누구죠? 퍼거슨 감독. 센터백 맥과이어 올 시즌에 왔죠? 숄샤르. 튜앙제부 센터백 무리뉴 감독 시절이었던 2016-17 시즌. 그다음에 디오고 달로 지난 시즌 때 왔으니까 무리뉴 감독 시절. 골키퍼 데야 언제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뛰다가 퍼거슨 감독 때 왔습니다. 어때요? 진짜 그렇죠? 제가 그냥 쭉 설명드렸고 백업도 볼까요? 백업 로호 교체 투입된 바날 때 했고요. 18살의 그린우드 올 초니까 숄샤르, 19살의 타이티총 올 초니까 숄샤르. 자, 11명의 선발과 3명의 교체 명단 뉴캐슬 경기 14명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선수 2, 바날의 선수 3, 모에스의 감독 선수 1, 무리뉴의 선수 4, 숄샤르의 선수 4. 어때요?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원팀이 되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한 2-3명의 감독이 섞여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퍼거슨 감독부터 지금의 숄샤르 감독까지 이 5명, 라이언 긱스 대행을 빼놓고 이 5명의 감독이 뽑았던 선수들 혹은 중요했던 선수들이 다 섞여 있어요. 무서운 혼종입니다. 이거 좀 무서운 혼종이에요. 이러면 감독이 자기 축구를 어떻게 하나요? 감독이 자기 축구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데려오면 자기 축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기술 축구하고 막 발기술 축구하는 데가 이런 장신의 선수 피지컬 축구를 합니까? 혹은 남자의 축구하는 막 피지컬 축구하는 데가 발자가 있는 선수 씁니까? 김병수 감독이 그 맨시티와 같은 축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리치를 보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제리치가 실력이 없어서 갑니까? 제리치가 K리그에서 막 득점 왕 경쟁도 했던 선수인데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한다 잘한다가 아닙니다. 그 감독과 맞냐 맞지 않느냐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숄샤르 감독 입장 그 누구건 간에 이렇게 한 6년에 걸쳐서 5명의 감독들 그 아이디라 불리면서 다 섞여 있어요. 이러니 하나의 색깔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숄샤르 감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섞이는 거는 불가피해요. 이럴 때 조직력 갖추고 전술적으로 확 모아내서 성적을 내는 게 프로라고 한다면 또 감독의 능력이죠. 하지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렇게 섞어버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숄샤르 감독을 해임하는 건 문제를 가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를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맨유가 해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감독에게 십자가 매가지고 다 댕강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감독의 문제로 잘라? 너 전술 없잖아. 너 컨셉 없잖아. 너 방향 없잖아. 그러니 너의 문제야. 라고 하기에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선수들이. 이렇게 무서운 어쩌면 끔찍할 수도 있는 혼종인데요. 이런데 어떤 감독이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적인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보드진. 풋볼 디렉터를 제대로 두지 않았던 이사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맨유는 축구가 아니라 수익에 너무 집중했다. 그러니 이사진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줘야 된다. 이사진이 최소한 이랬어야 돼요. 감독을 바꿀 수는 있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문정성이 바꿀 수 있죠. 프로 냉정한 세계니까. 바꾸더라도 하나의 그 자기의 컨셉대로 이렇게 쭉 일관된 철학 속에서 감독의 변화를 주던지.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바르셀로나가 감독이 바뀌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4-3-3, 그다음 패스, 점유 쭉 오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 축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하나의 철학 속에서 감독을 교체하든지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할 수는 있잖아요. 이번에 좀 한번 바꿔보겠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자기의 분명한 철학을 갖든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주든지, 이 두 가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감독에게만 자꾸 십자가를 주는 게 온당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솔샤르 감독은 약간 타이머가 좀 째깍째깍 하는 느낌도 있네요. 요즘 그거 아세요? 이번에 A매치대회 끝나면 맨유가 반전을 치냐 못 치냐의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겠죠? 상대가 리버풀입니다. 네. 전승의 리버풀을 만납니다. 또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즌 때 솔샤르 감독이 어떻게 왔죠? 전임이었던 무리뉴 감독이 리버풀에게 지고 딱 잘리면서 솔샤르가 왔습니다. 약간 데칼코마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솔샤르 감독도 분명히 책임 있고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분명한 철학, 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의 축구의 철학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문가, 감독에게 맡겨서 긴 시간 동안 한번 해보라고 하는 시간도 주지 않았던 보드진에게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드진은 스스로를 해임하든지, 스스로 해임하니? 물러나든지, 잘리거나 물러나든지, 아니면 감독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만약 바꿀 거면 시간을 주든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혼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5명 이상의 감독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뽑은 이 팀을 하나의 감독에게 1년 만에 성적을 내라? 더 이상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과르디올라 감독, 클럽 감독, 당장부터 그렇게 성적 내는 감독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로 선수단을 만들게 했었죠. 리버풀의 리빌딩 과정이 맨시티의 리빌딩 과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보드진은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감독을 바꾸더라도 시간을 주든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종의 반복을, 이 혼종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